20번 감염된 식물체 중 가축이 먹으면 가장 해로운 병은 답은 2번에 보리 붉은 곰팡이병, 즉 맹류 붉은 곰팡이병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붉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병은 제가 곰팡이가 생기는 그러한 병이었다라는 거에서 특히 이 맹류 붉은 곰팡이병의 병증의 특징이 요거였죠. 제랄레논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독소를 뭐 가축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먹으면 굉장한 중독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의 병반 부위의 전형적인 병증은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의 궤양이 되겠죠. 밤나무의 줄기가 붉게 변하면서 마르거나 또는 부풀어서 찢어지거나 궤양이 생기고 이러한 것이 바로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의 궤양이다라는 거. 줄기의 상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줄기의 상처를 통해 들어간다. 바람에 의해 전반된다 등등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 움푹 패인 궤양을 만든다라는 거.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고추역병이네요. 노지에서 고추역병이 가장 잘 발생하는 요인은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의 사질 토양은 오히려 고추역병이 적게 발생해요. 물 빠짐이 좋아지기 때문에 답은 왜냐면 이 고추역병은 다습할 때 생겨요. 특히나 저온 다습할 때 잘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18번에 4번의 침수가 되겠죠. 침수 보통 이제 물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저온 다습할 때 생기고 이렇게 물에 의해 전염이 되고 그래서 뭐 침수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잘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토양 전염성 병해이다라는 것도 같이 그리고 아까 앞서 여기서 얘는 난균류에 의한 식물병이었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식물병 진단 방법 중 형광항체법을 이용하는 것은 했습니다. 답은 1번의 혈청학적 진단이 되겠죠. 혈청학적 또는 면역학적 진단이다라는 것은 항원항체 반응, 저희가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두 개를 같이 반응을 시켰을 때 응집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고 진단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혈청학적, 면역학적 진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은 1번의 혈청학적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게 이 형광항체법이다라는 것은 형광색소를 가진 항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항체하고 형광색소를 섞어가지고 요 형광색소인 항체를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그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형광항체법이었다라는 거. 얘는 슬라이드에서 직접 항원과 항체를 결합해서 응집 반응을 보는 것. 그리고 한천겔 면역 확산법은 한천겔을 이용해서 이것의 한천겔도 어쨌든 이것도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이러스에다가 그것을 했을 때 같이 그 침강하는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고 알아내는 것이 바로 한천겔 면역 확산법이다. 그래서 효소 결합 항체법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체 효소를 결합시킨 거예요. 항체 효소를 결합시켜서 바이러스와 반응시켰을 때 그것이 색깔 노란색이 나타나는데 노란색이 나타내는 그거의 정도로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효소 결합 항체법 또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다 알아두시고요. 20번 다음 중 진딧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발생하는 병은 했습니다. 자, 우리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병증이 뭐였다, 여러분? 모자이크 증상이었다.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는 징그러우니까 모자이크 처리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그럼 요것만 알아도 다 모르겠어요. 3번에 배추 모자이크병 딱 그 모자이크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병의 대표적인 병증이 이 모자이크 증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3번에 배추 모자이크병이다라는 거. 배추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 3가지 정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렇다 해서 답은 3번이고요. 바이러스는 축매 전염, 뭐 즈백 전염 또는 전목 전염 굉장히 여러 가지 전염이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이 축매에 의한 즉 곤충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바이러스는. 그래서 바이러스 전염 중에서 축매 전염을 이렇게 크게 3개 나눴었다. 특히 이제 진딧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이 이런 오이, 배추, 순무 모자이크 바이러스다라는 거. 그래서 영속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벼오갈 바이러스라든지 비영속성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영속적 계속 세대를 반복하면서 전염하는 것이 영속적 바이러스고 그렇지 않은 것이 비영속적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농림해충학 보고했습니다. 21번 곤충의 생식기관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신문. 신문은 딱 들어도 뭔가 심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죠. 혈액이 유입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신문이다라고 해서 답은 1번이 생식기관 관련돼 있지 않아요. 얘는 심장과 관련된 것은 순환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번에 저장낭 또는 저장낭이다라고 부르죠. 수컷의 생식기관이었습니다. 3번에 부속셈이다라는 것은 암수에게 둘 다 있는 그러한 생식기관이에요. 그래서 수컷이나 암컷에서 어떤 점액질의 물질 같은 걸 만들 때 그것이 이제 부속셈이 되겠습니다. 4번에 그리고 송이체다라는 것은 이 저정낭하고 부속셈이 좀 송이 모양으로 이렇게 크게 그 단체를 이뤘을 때 그걸 우리가 따로 이제 송이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이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냥 생식기관이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암컷의 생식기관과 수컷의 생식기관의 저희 요 구성 그리고 이 저장낭과 수정낭에 대한 것 저장낭 같은 경우는 수컷이 자기의 정자를 보관하는 것이고 수정낭 같은 경우는 암컷이 교미 후에 수컷의 정자를 보관하는 것이 바로 수정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달랐죠. 그래서 그에 부속셈, 송이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